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부패 문제예요. 부패 문제. 그런데 우리가 사유를 깊게 해보면은 이 부패나 그 다음에 공적 헌신성이나 청렴이나 하는 것들이 전부 연결돼 있어요. 전부 연결돼 있어. 자, 우리는 지금 부패 문제로 아주 이 나라의 효율성이 아주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패는 뭐냐? 왜 부패가 문제냐? 부패는 사회가 진화하는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가 진화하는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패가 문제예요. 사회가 진화하는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부패도 괜찮아. 다리 밑에서, 육교 밑에서 콩나물 팔던 할머니가 나한테 1,000원을 더 받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할머니한테 나는 부패하신 할머니라고 안 해요. 그 할머니는 이뻐. 귀여워. 그러니까 육교 밑에서 콩나물 팔던 할머니의 1,000원짜리 이 바가지는 오히려 귀여워요. 그런데 그건 뭐야? 그 할머니는 사회가 진화하는 방향과 속도에 그 1,000원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아마 그 1,000원은 자기 손자 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 사회가 진화하는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패다 하면은 전부 지식인들의 부패예요. 사회가 부패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식인이 부패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식인이 부패했다.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쉽게 썩는가? 자, 일본이 더 청렴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더 청렴한 나라예요? 일본이 더 청렴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더 청렴하겠어요? 한국이 더 청렴하겠어요? 미국이 더 청렴합니다. 할리우드 영화만 많이 보면은 미국이 덜 청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더 청렴해요. 한국보다 독일이 더 청렴합니다. 선진국이 더 청렴합니다. 선진국이 더 청렴해요. 자, 이게 굉장히 공평하지 않은 일이에요. 선진국은 경제력과 무력만 앞서고 도덕이나 윤리는 그냥 후진국한테 양보하면 공평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적 군사력이 앞서면 청렴도도 높고 윤리적인 것도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한 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청렴도가 그렇게 쉽게 낮아져 버리는가? 자, 우리는 이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지식 생산국이에요? 지식 수입국이에요? 지식 수입국이에요. 지식 수입국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전략을 내 스스로 만들어 쓰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내 삶의 전략을 빌려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삶의 전략을 스스로 짜는 사람은 더 청렴할 가능성이 크고, 내 삶의 전략을 빌려서 쓰는 사람은 청렴할 가능성이 더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지식 생산이라는 걸 보세요. 모든 지식 이론은 문제를
해결한 결과예요. 병을 치료한 결과예요. 그렇죠? 모든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치료한 결과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발견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뜻에서 공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 병을 치료한다. 이것은 윤리적 행위예요. 윤리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윤리적 산물이에요. 그리고 공적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지식을 정상적으로 다루면 기본적으로 공적이고 윤리적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청렴하지 못하다 그 말은, 부패한다 그 말은 공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공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으냐? 우리 지식인들은.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지식인들은, 우리가 지식을 섭취하는 것은 대개 만유인력과 중력만 공부해요. 만유인력과 중력은 뉴턴이 그 시대에서 자기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한 결과예요. 모든 지식과 이론은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한 결과고 병을 치료해서 해결한 결과인데, 지식을 수입했다 그 말은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한 그 결과를 수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수입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병을 발견하려는 궁금증과 호기심은 없이 처방전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이고 윤리적인 훈련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해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전면에 내세우고 살아보지를 못했다. 궁금증과 호기심이 전면에 나와서 그것을 발휘한 어떤 사람들의 결과를 가져왔지,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 즉 궁금증과 호기심이 작동하는 그 최초의 그 지점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식을 수입하고, 다시 말해서 만유인력과 중력만 공부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병을 발견해서 그것을 치료하려 덤비는 공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아직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게 돼요. 구조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발견한,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 혹은 청렴한 삶, 윤리적 삶, 공적 삶,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최초로 시작돼야 되는 게 뭐냐? 문제를 발견하는 시도가 시작돼야 돼요. 병을 발견하는 문제가 시작돼야 돼요. 문제와 병을 발견하는 이 힘을 뭐라고, 이 활동력, 이거를 덕이라고 그래요. 이걸 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구체적인 내 세계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문제를 해결한 결과로 해놓은 지식과 이념, 이론을 수입해가지고 그 지식과 이념과 이론으로 내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비효율과 갈등과 허망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는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 도전에서만 효율성이 나오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내 세계를 그 지식과 이론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의 세계관에 나를 맞추려고 사는 것이 된다. 남의 세계관에 나를 맞추려고 사는 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론도 우리가 생산해서 사용한 것이 거의 없다. 자, 이 구조가 물건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 우리가 만들기 시작해서 사용한 물건이 거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다시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물건이나 이념이나 이론이나 모두 다 지금 우리는 같은 구조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계속 우리 삶 속에서는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주인은 항상 나 아닌 것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지금 자기 머릿속에 떠 있는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고유한 순수함과 내 고유하고 순수한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발견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남들이 다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식과 이론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인지. 이 지식과 이론은 나의 궁금증과 호기심, 나의 문제의식, 이것이 보편적으로 승화되는데 연료나 기름으로 사용될 것이, 땔감으로 사용될 것이지, 이것이 주인이 아니다. 이것이 주인이 아니다. 지금 이것이 덕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장자의 우리가 작회 개념을 알아. 작회 그 말은 뭐냐면은 네 즐거움을 네가 즐겨해라. 너는 네 즐거움을 네가 즐겨해라. 네가 다른 사람들이 재상자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건 네 즐거움이 아닐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거 좋은 거 다 안 하고 그냥 진흙탕에서 꼬리나 흔들면서 그렇게 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념에 갇혀서, 이름에 갇혀서 재상 자리를 가졌다가는 너도 망하고 사람들도 다 망하게 한다. 네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성장한 네가 재상 자리를 가져야 그것이 제대로 갖는 것이다. 모든 것은 덕이 출발해요. 자, 이 세계의 위대한 것들, 새로운 것들은 대답의 결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질문의 결과로만 나옵니다. 대답은 이미 있는 이론과 지식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질문은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답에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질문에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덕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에는 덕이 작동하지 않아요. 질문에는 덕이 작동해.
그러니까 이 세계 위대한 것들이 전부 질문의 결과라면 이 세계 위대한 것들은 다 덕이 있는 사람이 해낸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덕이 있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덕이 있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 만유인력이 무엇이고 중력이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삶이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삶이 돼요. 그리고 만유인력과 중력을 많이 알고 옆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일요일 날 강의 들으러 오고 그러면은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자는 향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원을 뭐라고 그래요? 덕의 파괴자라고 하는 거예요. 덕의 파괴자. 이것만 알고, 이것만 알고, 이것만 숙지해가지고 일정량의 박수와 찬사로 만족하며 사는 인간, 그런 인간들은 덕을 파괴하는 존재들이다. 왜? 여기에 한 번도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도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덕의 파괴자라고 하는 이유예요. 덕의 파괴자들, 즉 향원들로 이 사회의 일정 부분이 채워지는 한 여기서는 어떤 지식의 생산, 새로운 삶의 양식의 생산, 어떤 미래적 발전, 이런 것이 기약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